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느껴지는 오전 6시, 지역 시장 거리는 이미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랜 세월 이곳에서 장사를 해온 이정순 할머니는 하루의 장사를 마무리하며 손수레를 천천히 끌고 있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이정순은 여전히 새벽 장사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할머니. 옆 가게 청년이 인사를 건넸죠. 이정순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업복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이정순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손수레 한편에는 조심스럽게 포장된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정순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내부는 이정순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간 이정순은 손수레에서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어요. 우리 손주가 좋아하겠지? 이정순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골라둔 작은 시계가 들어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손주 민우를 위한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이정순은 시계를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민우가 항상 갖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이정순은 한 달 내내 아껴둔 돈으로 이 시계를 샀어요. 손주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부유했죠. 시계를 다시 상자에 넣고 포장한 이정순은 벽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샤워를 하고 고급 베이커리에 가야 했어요. 민우의 생일 케이크를 미리 예약해 두었기 때문이죠. 이정순은 서둘러 샤워를 하려다 말고 문득 멈춰 섰습니다. 옷을 갈아입을까? 이정순은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구나. 이대로 가야겠다. 작업복 차림 그대로 이정순은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 세월 같은 작업복을 입고 일해온 이정순에게는 이 옷이 가장 편했어요. 세탁을 자주 해서 해진 부분도 있었지만 이정순에게는 소중한 전투복과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이정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손주 민우가 태어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워낸 이정순에게 손주의 탄생은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이정순은 버스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설렘을 느꼈습니다. 케이크를 찾아 민우의 얼굴에 떠오를 미소를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났어요. 작업복 차림으로 고급 베이커리에 간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죠. 이정순의 마음속에는 오직 손주를 향한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이정순은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화려한 간판이 보이는 골목으로 들어서며 이정순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강남의 고급 프렌치 베이커리르 파티세리의 문을 열자 달콤한 향기가 이정순을 반겼습니다. 내부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어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은은한 빛을 내뿜고 대리석 바닥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이정순은 잠시 주춤했어요. 이런 곳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매장 안쪽에는 여러 고객들이 테이블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패딩을 입은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옆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한 테이블에서는 프라다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여성이 라떼를 마시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정순은 천천히 카운터로 걸어갔어요. 땀에 절은 작업복을 입은 이정순의 등장에 매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정순에게 쏠렸어요. 쉼없이 움직이던 대화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카운터에 서 있던 젊은 여직원이 물었어요.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예약했는데 찾으러 왔어요. 이정순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이정순의 작업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예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정순이요. 이정순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돌려 안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이정순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기 안쪽은 예약 고객님들 전용입니다. 저쪽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정순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직원이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입구 쪽의 좁은 대기 공간이었습니다. 이정순의 표정에 당혹감이 스쳤죠. 저도 예약했는데요. 이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혹시 어느 업체에서 오신 거죠? 배달이시면 따로 절차가 있어서요. 아니에요. 제가 직접 예약했어요. 이정순이라고요. 이정순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점점 불편해졌어요. 혹시 신분증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가족분이 대신 오신 건가요? 이정순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정순은 당황한 표정으로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이정순은 휴대폰을 꺼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약 문자가 와 있을 거예요. 직원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이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순이 문자를 찾으려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동안 매장 안 분위기는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이정순은 문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혹시 성함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정순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직원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상처받은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정순이라고요. 손주 생일 케이크 예약했어요. 이정순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묻어났어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정순. 직원이 중얼거렸어요. 아, 여기 있네요. 프리미엄 케이크 예약이신데.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의아함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고개를 들어 다시 한번 이정순의 작업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케이크는 특별 주문 제품인데요. 금액이 꽤 높은 편이에요. 혹시 예약하신 분 본인 맞으신가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정순의 눈에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예약했어요. 손주 생일이라서 특별히 주문한 거고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결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카드로 하실 건가요? 이정순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준비해 왔어요.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프리미엄 케이크의 가격은 결코 적지 않았어요. 직원은 다른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그리고는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정순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어요.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순은 고개를 숙이고 손에 쥔 지갑만 바라보았어요. 저 할머니 혼자 오셨네. 옷은 왜 저러고 오셨대? 저런 비싼 케이크를 어떻게 살 수 있대? 귓가에 들리는 작은 소리들이 이정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이정순에게 이런 대우는 생소했어요. 시장에서는 모두가 이정순을 존중했기 때문이었죠.
직원이 또 다른 직원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저희 매장 규정상 고액 현금 거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정수는 가방을 뒤져 신분증을 찾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이 상황을 찍고 있었나 봐요. 이정수는 신분증을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들여다보더니 컴퓨터와 대조했어요. 그리고는 동료와 다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잠시만요. 매니저를 불러오겠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이정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주 민우의 생일 케이크를 찾으러 온 것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걸까요? 이정수는 입술을 깨물며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매장 안의 시선은 여전히 이정순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방금 현금을 세어놓았던 지갑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손가락이 가방 속에서 뭔가를 더 찾고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결국 휴대폰을 다시 꺼냈어요. 화면을 켜자 배경화면에 민우의 웃는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정수는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이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매장 안쪽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정수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매장 안쪽에서 급히 걸어 나온 매니저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슈트 차림에 전문가다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는 직원의 귓속말을 듣더니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이정순 여사님이 오셨다고요? 매니저의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어요. 직원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매니저는 빠른 걸음으로 이정순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순 여사님. 직원 교육이 미흡했습니다.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정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매니저를 바라보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케이크만 찾으면 돼요. 매니저는 고개를 들어 이정순을 공손히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저희 VIP룸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장 안의 손님들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사님이 누구시길래?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매니저는 이정순을 정중히 안쪽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직원들은 갑자기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어요. 이정순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매니저를 따라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정순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던 직원은 이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사님.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정순은 미소를 살짝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할머니를 알아보겠어요? 이정순이 VIP룸으로 들어가는 순간 매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소년이 뛰어들어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소년의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어요. 이정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우였어요. 이정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우는 이정순에게 달려와 꼭 안았어요. 할머니, 여기 계셨구나. 엄마가 할머니가 여기 오셨다고 해서 바로 왔어요. 이정수는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손자 벌써 왔구나. 할머니가 케이크 사러 왔단다. 민우는 신이 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와, 여기 진짜 멋져요.
할머니가 여기서 케이크를 사주시다니. 매니저는 미소를 지으며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민우구나. 할머니께서 특별히 주문하신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단다. 민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할머니 최고예요. 이정수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이정순의 표정에는 더 이상 당혹감이 없었어요. 오직 손주를 향한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매니저는 두 사람을 VIP룸으로 안내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특별히 준비된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매장 한켠에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정순의 이름이 새겨진 VIP 감사 패널이었어요. 그제서야 매장 손님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어요. 매니저는 이정순과 민우를 정중히 모시며 다른 직원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특별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VIP룸 안으로 들어선 이정수는 민우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특별히 꾸며진 공간에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멋져요. 어떻게 이런 곳을 알게 되셨어요? 민우가 물었어요. 이정수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도 가끔은 이런 곳에 와.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곳에서 축하해야지. 매니저는 정중하게 두 사람을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이정순 여사님, 항상 저희 매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VIP룸을 준비했습니다. 민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가 여기 단골이셨어요? 매니저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내 할머니는 우리 매장의 특별한 고객이란다. 매달 정기적으로 찾아주시지. 이정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가끔 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때 매장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히 뛰어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이정순의 딸인 민우의 어머니가 다급한 표정으로 VIP룸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민우가 갑자기 달려와서 놀랐어요. 민우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이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케이크 주문한 거 알고 와준 거지. 매니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은 가족 모두 특별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민우의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매니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매니저가 벽을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이정순의 이름이 새겨진 VIP 감사 패널이 있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민우의 어머니가 물었어요. 매니저가 설명했습니다. 이정순 여사님은 저희 매장의 가장 소중한 고객이십니다. 매달 지역 시장상인 복지기금과 장학금을 기부하시고 동네 아이들 생일마다 몰래 케이크를 주문해 주시는 분이시죠. 민우의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이정순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그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정순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내가 번 돈 내 맘대로 쓰는 건데 뭐. 매니저는 이정순을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어요. 이정순 여사님은 3년째 우리 지역 시장상인 복지기금의 가장 큰 후원자이십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의 생일마다 케이크를 보내시죠. 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이정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말할 필요 없는 일이지.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매니저는 다른 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직원이 화려하게 장식된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케이크 위에는 민우의 생일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사님께서 특별히 주문하신 케이크입니다. 저희 매장의 수석 파티시에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매니저가 말했어요. 민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 멋져요. 할머니 감사해요. 이정수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이정순이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매장 밖에서 직원들이 몰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그 유명한 기부자셨대. 작업복을 입고 다니시는데 저렇게 큰 금액을 기부하신대. 이정순의 딸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왜 이런 일을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걱정할까봐. 내가 번 돈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잖니. 그 순간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여사님, 저희 매장에서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정수는 상자를 받아들고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거야. 한번 열어봐. 민우는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리본을 조심스럽게 풀어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자 이정순이 살짝 도와주었어요. 리본이 풀리고 상자가 열리자 안에는 작은 초콜릿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와, 초콜릿이다. 민우가 기뻐 소리쳤어요. 매니저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저희 매장의 시그니처 초콜릿 세트입니다. 특별히 민우를 위해 준비했어요. 이정수는 민우의 행복한 표정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겪었던 불편한 상황들이 모두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손주의 행복한 얼굴이 이정순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매니저가 테이블 위에 놓인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제 케이크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케이크 상자가 열리자 화려하게 장식된 생일 케이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하얀 생크림 위에 다양한 과일들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초콜릿으로 만든 작은 책과 연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가 좋아하는 책을 형상화한 특별한 장식이었어요. 그런데 케이크 한쪽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 할머니 인생도 다시 시작됐단다. 민우가 문구를 천천히 읽었어요. 할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정수는 잠시 말없이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는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었단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많이 힘들었거든. 그때 내가 태어나서 이정순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민우의 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이정순의 손을 잡았어요. 매니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며 다른 직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이 순간은 가족만의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 직원이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저런 분을 오해해서 다른 직원도 고개를 숙이며 죄책감에 사로잡혔어요. 처음 봤을 때 외모만 보고 판단했어. 매장 안쪽에서 지켜보던 손님들도 이제는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정순을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존경과 감동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부 손님들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민우는 케이크 위의 작은 초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이제 초에 불을 붙여도 돼요? 이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일 노래도 불러줄게. 매니저가 다시 다가와 촛불에 불을 붙였어요.
민우의 얼굴이 촛불빛에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정순과 민우의 어머니가 함께 생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매장의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동참했어요. 노래가 끝나고 민우가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민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정수는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첫 조각을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손자 생일 축하해. 민우는 크게 웃으며 케이크를 받아들었어요. 할머니가 사준 케이크라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매니저는 조용히 이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실례를 했네요. 이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매니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부턴 반드시 제가 직접 응대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이정수는 명함을 받아들며 미소 지었어요. 고맙습니다만 저는 그냥 평범하게 대해주시는 게 더 편해요. 매니저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정순의 검소함과 겸손함이 더욱 큰 가치로 다가왔어요. 여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집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민우의 어머니는 새삼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도 남을 위해 나누는 삶을 살아온 이정순의 모습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보였어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몰랐던 일이 많았네요. 민우의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이정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내가 일부러 말하지 않은 거야.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때 매장 입구에서 또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에서 이정순과 함께 일하는 상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순 씨, 생일 축하해요. 그들이 말했어요. 이정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내 생일 아니고 손주 생일인데. 상인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정순 씨에게도 특별한 날이잖아요. 손주 태어난 날이 정순 씨 인생의 새 시작이라며요? 이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해왔던 일들이, 그리고 자신의 진심이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케이크를 맛있게 먹은 민우는 이정순의 무릎에 앉아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가져온 작은 선물들을 하나씩 열어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어요. 이정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장 안은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처음에 이정순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던 직원들도 이제는 미소를 지으며 정성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순의 진심과 검소한 삶의 방식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었죠. 민우는 문득 고개를 들어 이정순을 바라보았어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는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정순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뭐가 궁금하니? 할머니는 부자인데 왜 맨날 작업복 입어요? 민우의 솔직한 질문에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자라. 글쎄, 할머니가 부자인지는 모르겠구나. 하지만 이 옷은 할머니에게 특별한 옷이야. 민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특별해요? 그냥 작업복 아니에요? 이정수는 자신의 작업복 소매를 천천히 만져보았습니다. 닳고 다른 천 위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이게 내 전투복이지. 할머니는 이 옷을 입고 30년 넘게 시장에서 일했단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부터 이 옷을 입고 장사를 했지. 민우는 조금 더 관심을 보이며 작업복의 소매를 만져보았어요. 전투복이요? 이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전투복. 할머니가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기분이 든단다. 나는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민우의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정순을 바라보았어요.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정수는 항상 자신이 편한 옷, 자신의 정체성이 담긴 옷을 입고 살아왔던 거였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할머니는 이 옷이 좋아. 이정순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비싼 옷을 입는다고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할머니처럼 살래요. 이정수는 깜짝 놀라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처럼 힘들게 시장에서 일하면서 민우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처럼 남들 몰래 좋은 일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묵묵히 살아온 자신의 삶이 이렇게 손주에게 영향을 주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민우의 어머니도 감동한 표정으로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말 멋진 생각이구나, 민우야. 시장 상인들은 미소를 지으며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이정순의 진면목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성실하게 일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번 돈을 아낌없이 나누는 이정순의 모습을. 그들에게 이정순은 이미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매니저는 조용히 다가와 이정순에게 말했어요. 여사님, 오늘 일로 저희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옷차림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이정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거죠. 매니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 저희 매장은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사님 덕분에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민우는 문득 케이크 상자에 담긴 작은 카드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카드를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정수는 카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매장에서 특별히 준비한 감사 메시지였어요. 이정순 여사님께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매장이 여사님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는데 함께하겠습니다. 이정수는 쑥스러운 듯 카드를 내려놓았어요. 너무 과한 말이네요.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닌데. 민우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가 하신 일은 정말 대단해요. 그동안 제가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에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할머니의 검소하지만 풍요로운 삶의 방식이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매니저는 직원들을 불러 모아 작은 미팅을 가졌습니다. 이후 직원들은 더욱 공손한 태도로 돌아와 이정순 일행을 응대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사님,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와 정중히 말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다. 별 말씀을요.
하지만 직원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꽃다발을 건넸어요. 저희가 먼저 여사님을 오해했던 점 정말 죄송합니다. 이 꽃은 저희의 사과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이정수는 꽃다발을 받아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옷차림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니까요. 민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꽃다발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꽃 정말 예뻐요. 집에 가져가서 화병에 꽂아둘까요? 이정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할머니 집 거실에 두면 참 예쁘겠다. 시간이 흘러 매장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정순을 경계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조용히 사과의 인사를 건넸어요. 민우는 자신의 생일이 이렇게 특별한 날이 될 줄은 몰랐다는 듯 신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제일 행복한 생일이에요. 이정수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도 정말 행복하단다. 민우는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이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돈이 많아도 겸손하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요. 이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손주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이렇게 소중한 가치로 이어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래, 우리 민우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할머니는 더 바랄 게 없을 거야. 이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조용히 직원들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직원들은 매장의 모든 손님들에게 작은 메모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 메모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이 작은 깨달음으로 더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손님들은 메모를 읽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정순을 바라보았어요. 작업복을 입은 백만장자 할머니는 그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저녁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생일 파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케이크를 나누고 선물을 풀고 웃음꽃을 피우는 동안 매장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시간을 확인하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제 슬슬 가볼까? 너무 오래 있었네. 민우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 정말 최고의 생일이었어요. 이정수는 매니저와 직원들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손주가 특별한 생일을 보낼 수 있어 기뻤어요. 매니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드릴 일입니다, 여사님. 오늘 저희가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민우의 어머니는 직원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리고 이정순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함께 가요. 이정순, 민우 그리고 민우의 어머니는 함께 매장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매장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매장의 모든 직원들과 손님들이 일어서서 그들을 향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민우는 신이 나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정수는 쑥스러운 듯 살짝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베이커리를 나와 거리로 들어서자
초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세 사람을 반겼어요. 하늘은 노을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오늘 재미있었니? 이정순이 손주에게 물었어요. 민우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일 좋았던 건 할머니가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정수는 살짝 웃으며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야. 대단한 건 없어. 민우의 어머니는 부드럽게 이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로 제가 다시 한번 어머니께 배우게 됐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물질적인 가치만 쫓아왔는지 깨달았어요. 이정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야. 세 사람은 천천히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을 향했어요. 특히 작업복을 입은 이정순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 베이커리에서 있었던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주변의 이야기를 전했는지 사람들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이정순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방금 그 베이커리에서 계셨던 분 맞으세요? 이정순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여성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정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과찬이십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온 것뿐인데. 여성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진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은 이정순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준다는 사실이 새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세 사람은 차에 올랐어요. 창가에 앉은 이정수는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학교에서 나의 롤모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야 하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이정수는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나 같은 평범한 할머니 이야기를. 민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처럼 겸손하고 남을 도우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멋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정순의 눈가에 다시 한번 눈물이 맺혔어요. 손주의 마음속에 심어진 작은 씨앗이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지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도심을 벗어나 이정순의 집이 있는 동네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민우가 문득 중얼거렸어요. 진짜 부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이정순과 민우의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통찰이었어요.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니? 민우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까 베이커리 직원 언니가 나눠준 메모에 적혀 있었어요. 너무 멋진 말이라서 외웠어요. 이정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것이 다시 손주에게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버스는 천천히 이정순의 집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내려 집으로 향했어요. 이정순의 작업복은 여전히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옷에 담긴 의미는 이제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손주가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존중한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큰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이정수는 여전히 같은 작업복을 입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변함없는 일상이었지만 그 의미는 더욱 깊어져 있었어요. 이제 이정수는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정순의 작업복에 담긴 진정한 부의 의미는 그렇게 조용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강남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청송의 외벽을 비추는 은은한 조명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가운데 한 남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묵묵히 손님들의 차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빛났습니다. 강석일 주차 담당관은 오늘도 변함없이 고객들의 차량을 정성스럽게 주차했습니다. 벤츠, BMW, 포르쉐 등 수억 원대의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지만 그의 손놀림은 언제나처럼 침착하고 정확했습니다. 20해 넘게 공장을 운영했던 그의 손에는 여전히 장인의 꼼꼼함이 묻어났습니다. 청송의 주방에서는 오너 셰프 강민우가 요리의 마무리 손길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32살의 젊은 나이에 미슐랭 2스타를 획득한 그는 한식의 새로운 지평을 연 셰프로 미식가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전통 한식의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의 요리는 국내 미식가들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민우는 요리를 마무리하며 잠시 주방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일하기를 고집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일이 좋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고 내 성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단다.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한번 가슴을 울렸습니다. 강석일의 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80년대 말 작은 공장으로 시작해 90년대 중반까지 승승장구했지만 IMF 외환위기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거래처들이 연쇄 부도를 내면서 공장은 문을 닫아야 했고 가족들은 전세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취직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금으로 아들 민우의 유학을 지원했습니다. 민우는 프랑스 유학 시절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요리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식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귀국 후 청송을 오픈했습니다. 개업 초기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민우의 독창적인 요리와 경영 철학은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업 3년 만에 미슐랭 1스타를, 5년 만에 2스타를 획득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한편 청송의 성공 이면에는 늘 가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강석일은 아들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직접 청송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고 민우는
고민 끝에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강석일은 주차 담당관으로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꼼꼼함과 친절함은 레스토랑의 첫인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서연아는 그날도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 팀장으로서 그녀의 하루는 늘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팀장 자리에 오른 그녀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실력자였습니다. 화려한 스펙과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승승장구하던 그녀에게 최근 찾아온 새로운 변화는 바로 강민우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서연아가 담당하던 광고 촬영이 청송에서 진행되었고 그곳에서 민우를 처음 만났습니다. 요리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겸손한 성품을 지닌 민우는 서연아에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고 3개월째 행복한 데이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 탓에 서로의 가족을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특히 민우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고 서연아는 그것이 단순히 바쁜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민우의 생일이었고 서연아는 특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습니다. 고가의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비했고 직접 청송을 찾아가 민우와 그의 가족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강남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청송 레스토랑 앞에서 서연아는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점검했습니다. 고가의 화이트 컬러 포르쉐 카이엔은 은은한 가로등 빛을 받아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제작 명품 시계였습니다. 민우의 취향을 고려해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골랐고 가격도 그에 걸맞게 2천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서연아는 운전석에서 내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민우의 생일이자 그의 가족들과 처음 만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민우가 가족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터라 서연아는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그녀의 발걸음이 청송의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한 노년의 주차 요원이 공손하게 다가왔습니다. 강석일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님. 주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연아는 그날따라 유독 날카로워진 신경으로 주차 요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된 듯한 낡은 구두, 약간 헐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제복, 그리고 주름진 얼굴.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자신의 차를 맡겨도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서연아의 입에서 예기치 않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피곤한 하루의 스트레스와 첫 상견례에 대한 긴장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강석일은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무덤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포르쉐 카이엔 최신형이시군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서연아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차 요원의 태도가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레스토랑 오너와 약속이 있는데 혹시 차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실 건가요? 책임질 수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강석일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돌아왔습니다. 30년 넘게 공장을 운영하며 수많은 직원들을 관리했던 그였지만 이런 모멸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손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주차해드리겠습니다. 서연아는 차 키를 건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조심히 다뤄주세요. 작은 흠집이라도 나면 곤란해질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거의 위협에 가까운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석일은 묵묵히 차 키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레스토랑 내부 CCTV를 통해 민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즉시 주방의 모든 일을 멈추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서연아가 자신의 아버지를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분노, 당황, 미안함,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우는 주차장으로 달려가며 자신의 우유부단함을 자책했습니다. 진작 서연아에게 가족 이야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주차 요원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해 그것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아버지의 자부심이자 선택이었다는 것을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상류층 출신인 서연아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자신을 다르게 볼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서연아는 레스토랑으로 들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민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방금 전 주차 요원이라고 무시했던 사람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서연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그리고 그 상대가 누구였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동안 민우가 보여준 겸손함과 따뜻함의 근원이 바로 이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강석일은 아들과 서연아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모멸감보다는 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또한 서연아를 향한 실망감 속에는 이미 용서의 마음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지만 여전히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들은 이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지 못한 채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윽고 레스토랑 입구의 대리석 바닥에 서연아의 무릎이 닿았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메이크업이 눈물로 흐려졌고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고급 원피스가 바닥에 구겨졌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사죄의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예기치 않은 광경에 강석일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그는 수많은 난관을 헤쳐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레스토랑 입구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은 그를 더욱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는 즉시 서연아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서연아는 완강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민우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이라는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진작 서연아에게 가족의 이야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인한 사업 실패, 그 후의 고단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당당히 이겨내신 아버지의 불굴의 의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 순간을 미뤄왔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재벌가 손녀인 서연아가 자신의 배경을 알게 되면 달라질까봐, 혹은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변할까봐 우려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가 결국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민우는 이제야 자신의 우유부단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강석일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임에도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고 몇몇은 이 광경을 힐끗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제안으로 세 사람은 레스토랑 2층의 프라이빗 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프라이빗 룸의 통창 너머로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지만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은 그 어떤 아름다움도 압도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연아가 준비해온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포장지로 쌓인 그 상자는 이제 무언의 증거물처럼 묵직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의 어깨는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의 자신의 언행이 끊임없이 재생되었습니다. 평소의 그녀였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말과 행동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타인을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강석일은 창가에 서서 묵묵히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먼 과거로 향해 있었습니다. 30년 전 작은 공장을 시작했을 때의 설렘과 희망, IMF 시기의 쓰라린 좌절, 그리고 그 후의 재기를 위한 노력들까지.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정직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주차 요원이라는 현재의 직업 역시 그에게는 그런 가치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늘 그랬듯 곧게 펴져 있었고 주름진 손은 등 뒤에서 단정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민우는 다시 한번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청송의 성공은 결코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성실함과 정직함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서연아는 이제야 민우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겸손함과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음식 하나하나에 기울이는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요리에 대한 진정성. 이 모든 것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강석일이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이해와 포용이 묻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그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났고 그들의 실수와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에서 그는 또 다른 성장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IMF 시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전세방으로 옮겨야 했던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는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가족을 지켜낸 힘이었고 민우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연아는 처음으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나 지위가 아닌 정직과 성실이라는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늘 결과만을 중시하며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세 사람 사이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처음의 불편함은 이제 서서히 이해와 존중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기치 않은 만남이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반짝였고 청송의 주방에서는 여전히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라이빗 룸에서는 한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알아가는 이야기였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장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 청송의 주방에는 평소와 다른 분주함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아가 처음으로 가족 식사를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한 달간 매주 일요일마다 요리 수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칼을 제대로 잡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이제는 기본적인 한식 요리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옆에서 서연아의 요리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요리에 임하는 모습에서 그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재벌가의 손녀이자 대기업 임원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주말마다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배우는 수강생이 되었습니다. 강석일은 여전히 청송의 주차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주차 요원이 아닌 청송의 얼굴이자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의 꼼꼼함과 친절함은 입소문이 나서 이제는 손님들이 그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연아가 타고 다니던 화이트 포르쉐는 이제 그의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연아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매주 일요일 아침 일찍 청송에 나와 요리를 배웠고 때로는 주차장에서 아버님의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 시간이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주차를 도우며 만나는 손님들의 표정, 그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기쁨들. 이전의 그녀라면 결코 알 수 없었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녀의 변화를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날카롭고 성과 중심적이던 태도는 더욱 부드럽고 포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때로는 그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배려하는 상사가 되었습니다. 청송에서의 경험이 그녀의 리더십을 더욱 성숙하게 만든 것입니다. 민우의 어머니는 처음에 서연아를 경계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남편을 모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크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연아가 매주 정성스럽게 준비해오는 반찬들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청송의 직원들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님의 여자친구라고 어려워했지만 그녀가 주말마다 수습 주방장처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서연아가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고 배우려 노력하는 모습은 직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아침 서연아가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준비한 가족 식사가 테이블에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 아직은 서툴고 완벽하지 않은 맛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석일은 오랜만에 집밥의 맛이 난다며 연신 맛있게 먹었고 민우의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강석일은 서연아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의 어머니, 즉 민우의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갑오였습니다. 금값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가족의 역사와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아는 그 반지를 받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청송은 이제 단순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한 가족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 되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여전히 최고급 한식이 만들어졌고 홀에서는 변함없이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영업이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강석일은 늘 그랬듯이 주차장을 점검했습니다. 깨끗이 정리된 주차장을 바라보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서 청송의 간판이 은은하게 빛났고 그 아래에서 민우와 서연아가 마지막 정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석일은 주차장 한켠에 서서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도시의 불빛 사이로 반짝였습니다. 그 별들처럼 그의 가슴 속에도 작은 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향한 자부심, 며느리가 될 서연아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삶에 대한 감사함. 그는 이제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명예도, 부도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관계라는 것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